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에 따른 소소한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41살이고요. 아르바이트는 20살에서 29살까지 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하기 쉬운 알바가 과외 혹은 미술학원 강사였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학생 수가 20명 안팎인 규모의 입시미술학원에 강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께 등록금과 용돈을 받는 아주 배부른 상태의 대학생이었지만 단순히 사회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알바였습니다.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 조건이었고 급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물가로 40만 원 정도였으니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 최저시급이 4,000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미대 입시를 분석한 연구작을 그리면 추가 수당도 지급했고 학생 신분으로 하는 알바로 꽤 짭짤했습니다. 학생들과 관계도 원만했고 가르치는 것도 그럭저럭 할만했는데 문제는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정말 기가 빨립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입시미술학원은 매년 전쟁을 치르듯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학생일 때도 힘들었지만 선생의 역할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쩌면 저 자신이 10대를 다 바친 입시라는 굴레에 다시 들어간 느낌이라 싫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 알바를 하는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윳돈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딴짓에 쓸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만 그 미술학원에 근무하고 끈질긴 원장 선생님의 설득에도 미술학원 알바는 더 이상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대생의 개꿀 알바인 미술학원 강사를 안 하면 다른 알바를 찾아봐야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알바를 할 때 진지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교내 구인 정보를 뒤져 찾아낸 꿀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다이어트와 헬스에 미쳐 있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교내 스포츠센터 카운터지기 알바였습니다. 주 3회 오후 4시간씩 일하면서 헬스장은 마음껏 이용 가능한 옵션이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지만 무제한 헬스장 이용 옵션 때문에 면접까지 볼 정도로 인기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서비스업이라 망설여졌지만 비교적 경쟁률이 낮았던 오후 시간대에 지원해서 채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알바는 단점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스포츠센터에 취업할 것이 아니고 헬스장 비용을 노동으로 지불한 개념이니까요. 덤으로 다른 과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웠습니다. 대학생이시라면 이런 형태의 교내 알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보다 인간관계 맺기가 더 좋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사회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동화책 일러스트레이션 작화 알바입니다. 알바라고 부르는 게 어쩌면 이상한데 알바라고 칭하는 이유는 의뢰한 동화책 출판사가 저희를 알바생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력을 공식 경력으로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은 말 그대로 글에 맞추어 그림을 그려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콘셉트가 명화의 스타일을 오마주하는 것이어서 독창성이 요구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저렴하게 고용한 것이었겠지요. 학생 입장에서는 큰 계약금이 그림책 그림 작업 시세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일정을 잘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출판사가 절대악이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말랑하면 짓눌리는 세상의 이치를 처음 깨닫게 한 알바여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세계에서 약속이란 무조건 계약서로 문서화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홍대 앞에서 친구와 작업실을 나누어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인사 중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교육 쪽으로는 제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서 그림으로 가능한 모든 알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발성으로는 벽화 채색도 몇 번 했고 애니메이션 배경 채색 알바도 도전했습니다. 왜 도전이라고 말하냐면 디지털 드로잉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블렛을 이용하여 스캔한 펜선에 맞춰서 채색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포토샵은 할 줄 알았지만 타블렛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님 집으로 출퇴근하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타블렛 조작이 숙달된 후에는 직접 구매를 해서 재택으로 일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알바의 의미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던 저를 디지털 드로잉의 세계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봇에 가까울 정도로 디지털에 중독된 저를 보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참 작고 가벼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대 작업실 시절에 했던 단발성 알바 중에는 조소미술학원 두상 모델도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멋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머리만 달려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입시미술학원의 두상 모델입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머리가 잘 달려있으므로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4시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과 앞뒤 준비, 정리 시간까지 치면 거의 5시간, 6시간 정도 매여 있습니다. 쇄골이 보일 정도의 오프숄더스러운 상의로 갈아입고 학생들의 이글거리는 눈을 견디며 졸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 알바의 최대 단점은 수치심 견디기입니다. 학생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지만 실기시험이 끝나고 이어지는 크리틱 시간에 모델의 외모에 대한 팩폭이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4년 정도 지속했던 장기 알바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넥타이 텍스타일 디자인 알바입니다. 이 일도 알바라고 칭하기엔 프로페셔널한 결과물을 요구했지만 알바에 준하는 급여여서 알바라고 칭합니다. 수작업 넥타이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2회만 출근했으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장기 근무를 했고 정직원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회화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들이 작업비를 벌기 위해 주 1회에서 3회 정도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한창 디자이너가 많을 때는 6명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1명만 남기도 했네요. 어이없게도 초봉은 최저시급을 받았고요. 다행히 연차가 쌓일수록 1년에 시급이 1,000원씩 올라서 나중엔 덜 불만스럽긴 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하지만 실크에 안료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일이어서 일 자체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실크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일필휘지 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양학과 출신 디자이너들이 많았는데 저는 희귀한 서양학과 출신으로 꿋꿋이 살아남았지요. 산업적인 흐름에 맞추어 나중에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로 전향해서 포토샵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였기에 저는 꽤 유용한 직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황기에 디자이너 1명만 남았을 시절 실장님께서는 제 친구를 남기셨고 저는 휴직을 권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학생도 아니고 작업실 월세도 내야 하는 입장인 27살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실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전시는 계속 잡혔고 당연히 출품할 작품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멈출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한 알바가 커피빈 카페 알바였습니다. 당연히 바리스타로 취직은 불가능했고요. 포스에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넥타이 디자이너로 몇 년 근속해서 시급을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놨는데 다시 4,000원대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월 일하고 넥타이 회사로 돌아갔지만 카페 알바에서의 경험도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즐기는 입장과 제공하는 입장은 너무나 다르다는 점과 서비스직은 나에게 잘 안 맞는다는 점,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의 인생과는 상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드리운 어둠은 역설적으로 저의 갈 길을 환하게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작업실과 밝은 전시장을 오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알바 썰 어땠나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20대의 기록이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20살로 돌아가도 저는 그대로 살았을 것 같을 정도로 경험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별로 없고요. 여러분, 특히 20대 여러분, 여러 가지 알바를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생의 항로가 정해져 있는 분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배우고 일하고 느껴보세요. 그런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나도 몰랐던 나의 길이 조금씩 보이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랍니다. 건투를 빌어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